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파월 의장의 상원에서의 발언으로 시장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29%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53%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56% 하락, 원달러는 0.32% 상승, 빅스 지수는 30.48로 마이너스 0.85% 하락, MSCI 코리아 ETF는 0.69%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0.65%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19%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02%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베스트바이가 있는데 컨센서스 부합이 되는 실적의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분기배당금을 26%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9.2% 상승을 했습니다. 크로거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1.6%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 빌링턴이 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13% 하회를 했습니다. 인텔은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1.9% 하락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분기보고서 이후에 옥타와 스노우플레이크가 각각 8%와 15% 하락하면서 시장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세일스포스와 어도비는 각각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침공이 8일째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강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키예프를 유지했고 마리폴과 하르키예프에 포격이 쏟아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요일 초 자신의 군대가 모든 지역에 예외 없이 민간 회랑을 제공했다라고 주장했으며 러시아 군사작전은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리들은 벨루루시에서 또 다른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 금융 엘리트에 대한 또 다른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은 휴전협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위험지역을 탈출하는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의 필요성에 대한 몇 가지 공통된 근거를 제시하고 인도주의적 통로의 필요성에 대한 몇 가지 공통된 근거를 제시했다고 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협상가는 양측이 민간 대피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아직 회담에서 키예프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파월이 상원의회에서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상원의원회에서 파월 의장은 3월 25bp 인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더 공격적인 움직임에 열려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목요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준의 다음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말하기 너무 이르다라고 반복했습니다. 또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지만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불확실성을 추가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말을 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는 목요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노동비용의 상승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26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1만 5천 명으로 지난번보다 감소되었고 예상치보다 적은 수를 발표했습니다. 2월 서비스업 PMI 지수는 56.5로 전월보다 하락을 했고 예상치보다 하회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2월 서비스 PMI 확정치는 56.5로 전월치 51.2보다는 대폭 개선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4분기 미국 비농업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해서 6.6% 증가를 했고 예상치 부합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4분기 비농업 단위 노동비용은 전분기 대비 연율 0.9% 상승을 했는데 이는 예상치 0.3보다 상승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일각에서는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채권 운용사 핌코를 공동 창립해서 한때 채권왕으로 불린 블린빌 글로브는 현재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저점 매수 시점과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시티그룹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인 로버트 버클랜드는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벌 주식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면서 손실은 러시아 관련주와 금융 관련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이 더 딥,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서 이전 지정학적 위기 이후에 글로벌 주식은 10에서 20%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안츠 고문이자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핀코의 CEO였던 모하메드 엘 엘리언은 연이은 충격을 받았던 기술주가 올해 더 약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더 큰 시장 변동성과 시장 압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99.8%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0.2%로 보고 50bp 인상 가능성은 0%로 내다봤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93달러 하락한 배럴당 107.67달러, 2.6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한때 116.57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란의 핵 합의 복원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는 반락했습니다. 라이스타트 에너지는 제재의 간접적인 여파와 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매일 100만 배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RBC의 헤밀라 크로프트 글로벌 원자재 전략가 수석은 러시아가 침공을 이어나갈 경우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가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 또한 시장은 이미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의 거래가 줄어든 것을 보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산 원유는 시장에서 결국 배제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개인들이 방어를 하고 있지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 홀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는 한탑, 2위는 오성 B&B, 3위는 대정 화금, 4위는 우진, 5위는 CS 베어링 순이었습니다. 1위를 하고 있는 한탑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밀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 다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탑이 지금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MM, 포스코, 현대차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LX세미콘, 안랩, 카카오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은요, 삼성전자, 한국전력, 셀트리온, 네이버, LG이노텍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두산중공업, 하이브,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후성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지수 추정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MSCI ETF 지수에서 퇴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수 추정 종목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알뜰맨,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왜 증시는 떨어지고 있는 거야? 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고는 있지만 가격을 올리면서 사고 있진 않고 밑에서 받쳐주면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은 연준의 다소 공격적인 발언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준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안도감을 줄 수 있기에 16일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으로 변동성이 생길 것이고 이후 기점으로 금리가 25bp 인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안도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을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은 누차 강조했듯이 2월 CPI 발표 날이기 때문에 해당 날을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CPI가 8% 이상 치솟는다라고 하면은 블러드 총재 같은 매파 의원들이 당장 금리 50bp 인상해야 되고 빨리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리스크에 대비하시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